투자는 우리가 변동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드오프처럼 변동성 있는 자산을 변동성 없이 일정 수익을 내는 것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돈 되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 편의점입니다. 목돈연구소 공식 편의점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통장이 든든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무님. 그래서 뭐 제 통장을 보면 네. 조금씩 줄어요. 아, 진짜요? 또 주식 계좌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조금씩 그렇죠. 줄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런 걸로 서로 공감대 얻고 그러면 안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다들 그렇구나. 네. 마음을 한번 다잡고 우리 계좌를 좀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전무님?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도 몇 번 안 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서 역시 사람이라는 게 돌아가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투자와 저축의 차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 우리가 잘 쓰는 말이고 늘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저축과 투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저축과 투자의 본질에 맞게끔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축하고 있는지 네. 이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문득 투자랑 저축은 뭐가 다른 거지? 저도 네. 지금 헷갈리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사실 저도 투자랑 저축을 딱 네. 나누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저축과 투자를 혼돈해서 사람들이 가장 그 원하는 투자 대상이 나와요. 이걸 혼동하면 가장 원하고 그것이 또 인간의 욕망과도 가장 부합되는, 예를 들어서 원금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은 꾸준히 보장되는 것, 네.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 최고죠, 그런 최고죠. 게. 예. 근데 사실은 저축과 투자의 원리를 알면 세상에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걸로 사기당한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오. 그게 2007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메이도프 사기 사건이라고, 그 최근 한 OTT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전 다시 한번 재밌게 봤는데 엄청 재밌게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메이도프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나스닥 증권 거래소 사장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금융인이었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만 13,500명. 여기에 그 유명인들이 많았어요. 뭐 스티븐 스틸버그 재단도 있었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 HSBC, 노무라, 산탄데르 은행은 뭐 스페인, 유럽 최고의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소액이지만 여기에 당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매년 네. 거의 20년간에 걸쳐서 매년 12%의 안정적 수익을 꾸준히, 투자 상품인데 펀드인데 네.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네. 사회에 굉장히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름 있는 유대인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고 여기에 투자를 못한 사람들은 나 유명인이 아닌 거야. 아, 난 여기 들어갈 입장권 끊는 자격이 안 되나 봐. 예,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사이비 종교와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다라는. 예,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뭐 너무너무 열광하고 이 메이도프는 신이었어요. 신. 정말 추함. 매년 12%씩 20년을 줬다면서요. 근데 이게 결국은 52조 원의 대형 사기로 떨어지고, 이게 이제 펀지 사건이라고 그러죠. 펀지는 찰스 펀지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건데 쉽게 생각하면 뒷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앞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로 계속 그리고 뭐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을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첫 번째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12%를 주면 이 사람이 와 감동받죠. 그러니까 1년 주고 나면 그럼 두 번째 온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 천하의 천재 투자자도 매년 12%를 안정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저축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거예요? 뭐냐면 네. 투자 같은 저축을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걱정이 근데 없죠. 그런 게 없는 네. 거죠. 이 또 투자 기법도 되게 복잡해요. 스플리트 스트라이크 컨버전이란
기법인데 와, 여러분들 이름 어렵다. 금융상품 같은 거 가입하실 때 막 복잡한 걸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저는 흔히 하는 얘기를 뭐냐면은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진실과 진리는 단순함 속에 있는 거지 복잡함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람 마음도 되게 담백하고 단순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지 미사 여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논리도 마찬가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네. 그래서 이 스플리트 스트라이크 컨버전도 처음 들어보는 투자 기법이었는데 이걸 해서 자기는 안정적으로 12%가 가능하다라는 월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금융 사기 사건을 일어난 것이 바로 저축과 투자를 이 사람이 인간에 갖고 있는 욕망을 역이용한 거죠. 스플릿 스트라이크 컨버전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지어낸 거죠. 그냥 이름 멋있게 비슷한 말 지어낸 거예요? 예. 또 이때는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한동안 월가에서 SSC 하잖아. 또 이렇게 유행했었겠네요. 여러분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고 52조 원짜리 초대형 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축과 투자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저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저축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을 1년짜리 예금에 가입하신다는 거는 은행에 1년짜리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다. 그렇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있죠. 내가 무한대로 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실 가족 관계에는 그 무한대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리고 무한대가 돼서 나중에 파산이 되죠. 부도가 나는데 보통 그런 경우들은 내 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시장 질서라든가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내가 차용증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금을 가입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저축은 내가 잘 빌려주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임인 거예요. 투자는 뭐냐면 아니죠. 내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예요. 집을 산다. 집을 소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주식을 산다.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펀드를 산다. 펀드는 뭐죠? 그 펀드도 간접적인 형태로 내가 거기에 있는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의 본질은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돈 어떻게 버느냐. 저축은 당연히 내가 대출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수익이 확정되겠죠. 대부분에. 그렇잖아요. 내가 몇 %로 1년간 빌려줄 테니까 얼마 줘 1년 뒤에 수익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거의 결정이 되죠. 근데 투자는 언제 수익이 확정돼요? 팔아야 끝나는 게임. 나올 때. 문을 닫고 나와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축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구나. 내가 예금 적금 가입할 때는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원금 떼이지 않을 금융회사에 이자를 더 많이 받고 가입하면 되겠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거를 살 때 팔아야 내가 이익을 내는 거니까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하면서 사야 되겠네. 무조건 지금 사기 좋다고 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소규모 단지 사셨다가 막 오를 때 지금 못 살 거니까 사셨다가 나중에 반 팔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명 봤어요 저는. 그래서 투자는 항상 내가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먼저 이 차이부터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투자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내 것 사줄 사람이 살 만한 걸 사는 거다. 제가 이거 기자 시절에 소개받아가지고 한 번 뵌 나쁘게 얘기하면 복부인이시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고수셨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뭐 제가 이제 기사 안 쓰기로 하고 나 좀 뭐 여쭤보자 해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해준 얘기가 딱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기자님 집 살 때는요 팔기 좋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사기 좋은 집을 사시면 안 되고요. 팔기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팔 때 생각하고 삽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다음 매수자가 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이 의견에 또 공감 안 하실 분도 계세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느낌이 확 왔어요. 투자는 사는 거다. 선장이 아니라 선주네요. 선주. 그렇죠. 그럼 배가 이 난파선이 돼버리면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야 할 텐데.
그 투자는 이렇게 뭐냐면은 내가 소유주가 되는 이 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을 해줄 것이고 플러스 수익이죠. 누군가에게는 실패를 하게 하겠지만 본질은 투자는 우리가 변동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도프처럼 변동성 있는 자산을 변동성 없이 일정 수익을 내는 것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무리 여러 복잡한 금융 기법을 쓴다고 연구들이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서 뭐 80년대에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이 결국은 87년도 우리가 이제 대형 주식 쇼크 블랙 먼데이인가 블랙 뭐 튜스데이인가 뭐 그렇죠. 그런 일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해야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변동성이란 불확실성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투자가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투자는 내가 팔 때까지 네. 계속이네요. 만기가 없어요. 네. 저축은 만기가 무조건 있어요. 만기가 없으면 그건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돈 찾아가라고 적금 들면 문자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막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시점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를 할 때는 내 돈이 만기가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뭐 내가 이를테면 내년도에 아파트 중도금을 넣어야 돼. 이런 거로 나 주식 1년 동안 뻥 튀겨가지고 주식 청약금 돈 넣을 거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 크다. 투자는 있어요. 그런 분들 왜 없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 돈 그래서 손해 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고생하죠. 아이고야.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냐면 만기가 없는 투자를 만기가 있는 돈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이건 들어갈 때부터 미스매치되는 내가 불리한 게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두 돈의 사이클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금융회사 부도라든가 뭐 이번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을 해요. 거의 금융회사들의 위기는 이런 뭐 장기 자산과 단기 자산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80%가 넘어요. 어떻게 맞추면 되겠지 하는데 뭔가 하나 고리가 꼬이면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레버리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자산을 레버리지 쓸 때 조심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건. 그리고 플러스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변동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주가 그래프 보면 알잖아요. 하루짜리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동이 있는 거지만 이걸 10년, 20년을 쫙 늘려서 보게 되면 그냥 느슨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변동성을 만기가 없는 자산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의 길이를 길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좀 이해하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실천하기가 의외로 쉽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어요. 가끔 투자를 할 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구나. 이걸 가끔 놓치고 나 이번 달 안에 아니면 반년 안에 1년 안에 이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들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그럼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투자는 이 변동성과의 관계라고 이제 변동성과의 함수다. 거창하게 좀 우리가 뭐 표현을 쓴다면 투자는 변동성과의 함수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뭐 저도 잘 못하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변동성 관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건 이미 방법론은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정답이라 그렇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또 상황도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곳을 싸게 사는 것. 그럼 좋은데. 그렇죠.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안전마진 개념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걸 싸게 사면 설사 내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제한적이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이 안전마진 개념을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경험이 이분이 1920년대에 대공황 때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투자해서 정말 이렇게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이분이 받아들이신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먼저 현대 금융 이론의 기본인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 배분,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서로 낮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자산 배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하나는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항상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주식을 100% 놓고 분산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자산 배분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저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좀 충격을 덜 받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제가 이 목돈연구소 방송을 꽤 몇 년 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정식 투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시간 분산과 시점 분산을 통해서 기간 분산과 시점 분산을 통해서 내가 그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전무님.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제일 좋죠. 그게 투자잖아요. 예. 그리고 그 폭을 극대화하면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고. 예. 근데 지금이 싼지 안 싼지 이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은 서로 싸우셔야 돼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눈은 가지셔야 돼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레이엄 토드, 그러니까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과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토드에서 그레이엄과 토드의 이 빌의 사람들 슈퍼스타들 이 둘로부터 배웠던 미국의 슈퍼스타들 자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유명한 투자가들이 있어요. 이 투자가들과 나와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월터 슐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월터 슐로스와 워렌 버핏은 종목의 공통점이 없어요. 그 버핏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월터 슐로스의 주식은 거의 잡주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버핏은 프랜차이즈 밸류 약간 정성적인 걸 되게 중시 여겼으니까 마지막에는 이건 완전히 정양적인 주식이거든요. 무조건 재무 분석만 해가지고 어쩌면 거의 잡주 주식이란 말이에요. 또 이류 주식만 손을 댔고. 그래서 이제 버핏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다. 우리는 오로지 가격과 가치에 집중할 뿐이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분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은 버핏이 한 얘기는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 S&P 500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평균으로 사시는 전략이 여러분들 한 200년간 연평균 8% 정도 났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연평균 8% 이상 내신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 수익률이 8% 빌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그 역사적으로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의 상황을 좀 되짚어 본다라면 이번 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오히려 지수가 낮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저는 뭐 계속 넣고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저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퇴직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제 나이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월 배분형 상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ETF화 좀 사고 있는데 매월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직장생활 하고 있고 저 언제 오래 하면 좋겠지만 얼마일지 알 수 없죠. 그 기간 동안은 저는 그냥 매월 나온 배당금 받으면 갖고 계속 사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올해든 내든 그냥 사요 그냥. 언젠가는 그거 이제 어떤 블로그를 보는데 전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젊은 블로거인데 저는 참 똑똑하다는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내용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적립식은 무지성 투자다. 무지성 투자, 기계적으로 해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지성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이 친구 이거 참 표현도 잘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읽어봐라. 이 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 실정에 맞게 연금 계좌를 저렇게 잘 운영하는 게 내가 보면 너무 신선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네요. 적립식 투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저축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모으는 기간은 짧게 굴리는 기간은 길게 또 원금 떼이지 않는 게 핵심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금은 1년 단위 이하로 넣어라. 길게 넣지 마라. 3년짜리 넣어봤자 소용없고 그냥 1년짜리 넣고 계속 돌려라. 그리고 이제 단 세제했던 상품은 제외. IS의 계좌라든가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차액통장은 좀 제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빨리 모아서 굴리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공부를 꼭 해라. 채권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깊이 있게 하지 않더라도 우량한 채권만 사더라도 은행 금리 이상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의 목표는 주식의 투자의 목표가 우리가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거라고 표현하듯이
저는 그 저축을 통한 목표는 은행 예금도 좋고요. 요즘 금리 높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산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은행 금리를 이기는 걸 목표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채권 특판 이런 것도 많고요. 최근에 단기채 시장 좀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